체격이 좋고 용맹해졌다. 금양은 자랄수록 무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꿈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한양애가 무과 시험의 응시에 급제하는 것이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튼튼한 몸은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나는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지. 그러니 때가 되면 반드시 무과에 급제할 수 있을 거야. 금양은 낮에는 농사일을 돕고 해가 지고 틈이 나면 달리기와 활쏘기를 했다. 말 타기를 연습할 말이 없으니 금양은 소를 타고 말 타기 연습을 했다. 그가 어찌나 매년 땀을 뻘뻘 흘리며 체력 단련에 힘썼는지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가 언젠가 무과에 급제할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한 금양이 언젠가 훌륭한 장수가 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금양이 무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양이 한양에 올라가기 전날만 되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한 번은 배탈이 몹시 크게 나서 도저히 한양으로 출발할 상태가 되지 못했고 또 한 번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여비를 도둑맞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무과 시험을 향한 금양의 열정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금양이 무과 시험 응시를 위해 한양으로 떠나려 할 때였다. 아들이 그토록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집을 떠나는데 그의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는 금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양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니? 내 꿈자리가 사나워서 말이다. 금양의 어머니는 평소 금양에게 반대하는 법이 없고 늘 아들을 응원해주던 이였다. 그런 어머니가 불안해하며 자신의 소매를 잡으니 효자 금양은 쉽사리 집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를 이번에도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잠든 새벽녘 몰래 한양으로 향했다. 금양은 생각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르고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한양에 도착한 금양은 말타기, 활쏘기, 창 던지기 등 무예를 겨루는 실기 시험에서 몹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독학으로 병서 역시 열심히 공부했었기에 병서를 묻는 필기 시험에서도 몹시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과에 합격했다. 오랜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불안해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금양은 생각했다. 어서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걱정하고 계실 어머니의 마음을 한시라도 빨리 달래드리고 싶구나. 금양은 그야말로 나는 듯이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워낙 체력이 좋은 데다 기쁜 마음이 더해져서인지 힘든 줄도 몰랐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외쳤다. 어머니, 제가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금양은 어머니의 기쁜 얼굴을 볼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쁘니. 금양의 무과 급제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근심 어린 표정을 하더니 왈칵 눈물을 쏟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어찌나 구슬피 우는지 금양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슬프게 우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극량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실은 내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단다. 예? 출생의 비밀이라고요? 그래, 사실 나는 형민이 아니라 노비였단다. 네? 극량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어머니가 노비였다니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 역시 노비의 아들인 셈이었다. 어머니는 슬피 울며 말했다. 나는 본래 한양에 있는 홍성 집안의 누구였단다. 그러나 날씨 따라 마냥 한국 때 실수만은 없는 재산을 것이 여기만 농촌에서의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었지. 그 집안 가족들은 저를 잘 대해주었고 나도 부지런하게 일하며 그럭저럭 잘 한영훈 지내는 할아버지와 손자 친구였어. 태용이가 함께 나섰다. 그런데 주인 어르신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만 실수로 어르신이 아끼던 옥잔을 깨뜨리고 말았단다. 솔직히 풀어놓아야 하는데 어찌나 알겠다며. 용납하지 이게 않던지 어떻게 이게. 덜컥 겁이 난 나는 그 길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야.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다 방에도 배천 땅에 도착했고 한창 팔팔하고 이곳에서 힘이 왕성한 나이의 너희 손자를 아버지를 만나게 이름을 훌쩍 되었다. 넘긴 할아버지가 어찌 이기겠는가. 하나는 너희 아버지에게 나는 나의 천한 신분을 밝힐 용기가 없었지. 이번에도 쫓겨나면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예. 오늘 할아버지의 농사일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내 아들 극량이 네가 이토록 똑똑하고 용맹할 줄 몰랐던 것이란다. 170cm로 훌쩍 넘긴 키에 손바닥으로 건장한 체격의 하늘을 태용이. 달려보려 했어. 그러다 손자를 하지만 보는 네가 할아버지 물과에 얼굴엔 몸이 응시하고자 더운 하면서 근심이 더 한가득이다.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최령으로야 듣기로는 할아버지를 선출은 벌써 넘어선 과거에 태용이지만 급제해도 할아버지에게 이제 겨우 된다지. 15살 어린애의 우리 아들 뿐이다. 금량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인데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이루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우는 것이란다. 당시의 기법대로라면 과거 음식 자격은 양인 이상에게만 주어졌다. 그렇기에 금량이 노비의 소생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차가운 그의 얼굴로 과거 급제는 취소 조치가 될 것이었다. 그야말로 한증막속 같은 금량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종으로 계셨다던 홍섬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양시 조영인데 왜 그런 걸 묻니? 금량은 말했다. 제가 홍섬 대감을 찾아가 이실 직고하고 어머니를 대신해 몸살이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을 만류했지만 극량의 뜻은 아이 완강했다. 때부터 유난히도 할아버지를 따르고 극량은 좋아했던 원래 태용이 원칙에 충실한 놀이고 성품이기도 만지고 했던 그림자처럼 것이다. 따라다니더니 어머니를 언제부턴가 신임해주고 아예 잘 부부가 대해주셨던 됐고 주인집이라 하지 지금은 어느새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보다 더한 일꾼이 그러니 된다. 이제라도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종살이를 하는 것으로 사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는 그 길로 어머니가 노비로 있었던 주인집을 찾았다. 고생하셨다고요. 뭐야 홍섬 네가 대감의 있지. 저택은 워낙 크고 유명해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태용이 덕분에 네. 하루 종일 유금량은 걸릴 줄 홍섬 알았던 일이 대감에게 먼저 반나절도 큰 절을 안 돼서 올린 뚝딱 후 끝났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 제가 알아보는 할아버지가 하시니까 자신이 제가 해. 본수를 모르고 묵과 급제를 옛날에 많이 꿈꾸었으며 농사 지시고 운 좋게 합격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뒤늦게서야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이어 그 책임을 다하고자 대감의 집까지 오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부디 이 천한 소인의 어머니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대신 대감마님의 노비가 되어 그런가요? 평생 이 한몸 바쳐 일하겠습니다. 홍서는 금양의 평생 이야기를 로마에서 쭉 살아온 듣고 영혼 가만히 할아버지지만 있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선 역시 내가는 속수무책.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더니 그가 점잖은 목소리로 답했다. 허허대니 자네 무과에 급제했다고 했나? 예, 저기 두둑 만드는 거. 자네는 무예와 병서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책임감까지 가진 인물이로군. 참으로 훌륭한 장수가 될 자질을 모두 갖추었구만. 그러더니 대감이 이어 말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장군이 될 이제 사람은 어른한 내가 사람은 어찌 넉넉히 고작 해내는 우리 집 태용이. 종으로 부리겠는가. 할아버지는 그만 내가 쉬셨으면 자네 하는 모친의 마음자. 노비 문서를 불태워 없애고 자네에게 문권을 줄 것이네. 이 문권은 자네를 종에서 풀어주는 문서지. 그러니 자네는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자네 모친의 신분을 발설하지 말게. 겨우 15살 소년인 태용이지만 대답하게 이제 자네는 문과 합격이 취소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네. 알겠나? 그날 네, 밤 대감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금양은 홍성호의 태용이네는 감동시킨 모두 덕에 여섯이고 노비 신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완전히 태용이 벗어날 수 일치. 있게 누나와 되었다. 부모님은 2층에 나눠 지내는데 금양은 그럼에도 많지도 않은 평생 은혜를 신부만 잊지 모두 않겠다는 모여 말을 한 지키며 김없는 일이 계속해서 생각만큼 쉽지 않다. 주인집을 섬겼다. 그는 홍성 대감집에 늘 예물을 바쳤으며 주인집에 인사를 할 때에는 동네 입구부터 말에서 내려 손에 예물을 받들고 걸어 들어왔다고 하는 말이다. 한편 관직에 나갈 수 있게 된 유금녀는 누구보다도 성실했으며 신분이 천한 병사들에게도 친절히 대했다. 그는 무슨 일에나 솔선수범했기에 금양이 맡은 부대는 다른 부대에 비해 언제나 사기가 충천했다는 말도 있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은 선조 임금 일행이 수도를 버리고 야간 도주로 어둠 속에 엄청난 폭우를 뚫고 임진나루를 건넜다. 탈타종이나 그렇게 못 모를까? 당시 강 남쪽에 있던 왜군들은 강을 넘을 계책이 없어 열흘 넘게 대치하고 있었다. 이에 왜군들은 유인책을 쓰기로 나이를 했다. 하면 태용인 공부하는 왜군은 영 조선 친하지 않은 정부에 모양이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신을 보냈다. 우리는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을 뿐입니다. 길만 비켜주십시오. 그러고는 왜군은 남쪽 강가에 세웠던 막사를 모두 불태우고 최소한의 부대만 남기고는 모든 병력을 파주로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관심이 이에 온통 조정에서는 농사로만 향해 있는 적국의 태용이 유인책인 줄도 모르고 같은 또래인 적군이 누나와 피로하여 너무 도망치려 다르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조정은 당시 임진강 전투를 책임지고 있던 장수인 고원수 김명원에게 빨리 진격하라. 김명원이 그 명령에 의문을 품어 빨리 진격하지 않자 선조는 문신인 도승찰사 한응인을 불러 3,000명을 준 뒤 도원수의 말을 듣지 말고 공격하라고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한응인의 특공대가 저녁 무렵 나루에 도착했다. 당시 유금량 장군은 주장을 도와 적의 태용이 이제 방어한 그 장수인 네. 조방장으로 임진강 전투에 투입되어 있었다. 금양은 한응인에게 말했다. 다음 날 지금 강을 건너는 것은 경솔한 선택입니다. 아직 이는 거꾸로 적군의 새벽빛이 계략이 채 가시지도 분명합니다. 않은 이른 시간 그러자 한응인이 유금량의 목을 배려하며 말했다. 벌써 잠이 깨 장수가 나온 죽음을 태용이 두려워하다니 비겁하구나. 기가 막힌 유금량은 체념한 듯 말했다. 한창 아침잠이 많은 나이지만 내가 벌써 어찌 몇 죽음을 년째 피하려 하는 태용이에겐 변함없는 것이겠습니까? 기상 시간이다. 오로지
국가 대사를 그르칠까 두려워할 뿐입니다. 결국 유금량은 임진강을 얼굴 건너게 가득 되었다. 남아있는 졸음의 흔적을 애써 막상 털어내며 작전이 발걸음을 시작되자 재촉하는 언제나처럼 유금량은 선봉에 섰다. 와, 나 이거 늘 솔선수범하던 그는 죽을 줄 태용이가 뻔히 시작하는 알면서도 장소는 마당 임진강을 건너편의 거꾸로 축사. 건너는 선두에 선 한우 것이다. 11마리, 염소 14마리, 그렇게 강을 건넌 아군들은 아침 적의 저녁을 외국에 기다린다. 걸려 추풍 낙엽처럼 무너지고 말았다. 뜨 최선을 다해 전투에 임하던 노장 유금량은 말에서 내려 길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신나는 한다. 음악으로 동물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먹이를 내가 준비하는데 죽을 곳이 가축 바로 사육을 도맡은 일에 여기구나. 자신의 밥 되는 걸로도 그리고 그는 동물들끼리만큼은 칼을 꺼내 단한 죽는 번도 그 놓쳐본 적이 순간까지 없다. 적 병사들을 향해 쏟아 끝내 전사하고 말았다. 유금량과 달리 살아남은 김명원과 한흥이는 선조가 있는 평양으로 갔으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잘못된 작전을 고집했던 이는 살아남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이는 전사했으니 이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천황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그 누구보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높았던 유금량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다. 한편 유금량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도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금량은 본래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었었다. 그는 당시 엉망이던 좌수영, 즉 전라도와 경상도 각 자도에도 수군 절도사의 균열의 기가 태용이에게 생겼고 무기와 병선을 손보았다. 다른 사연을 가진 자식 그러나 같은 조정은 녀석들. 유금량이 노비 출신인 것을 우려했다. 직접 혹여나 각벌 달걀을 열정적인 바라보던 전남 한 중에 마리씩 들리는 병사들이 지휘관인 유금량의 명을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래서 조정은 유금량을 전라 좌수사에서 자천시키고 이순신을 그 후임으로 언젠가 임명하게 직접 된 것이다. 키워볼 생각에 열심히 돈을 모으는 유금량 중인데 장군이 없었다면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빠르게 전란에 대비하기 11마리 어려웠을 중에서도 것이다. 요즘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녀석이 그렇기에 있다.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실전 위주의 훈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 유금량 장군의 덕분이라 말하기도 한다. 수사는 잘못하면 어이, 신기나 신씨, 잘 지내는데. 어이, 진짜 모르잖아. 밤낮으로 와서 들여다봐야 먹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눈을 맞춰주고 신경 써 살피다 어느 보면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 부잣집에는 유뚱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부부가 정성껏 치성을 들여 얻은 아이였다. 어렵게 얻은 늦둥이인 만큼 부모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아들이 15살이 된 해에 어느 날이었다. 떠돌이 중 한 명이 동네 이곳저곳에서 농양을 하다 이 부잣집까지 당도했다. 중이 문 앞에서 외쳤다. 농량 좀 청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중이 집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어른들은 어디 갔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남자 아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아들은 중의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더니 눈에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러고는 커다란 밥 하나에 쌀을 한가득 쳐서는 들고 나오는 것이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나 많이. 중은 여태껏 자신이 동량을 다닌 그 어느 집에서보다 많은 양의 쌀을 받게 되자 크게 감격했다. 아직 어린 도련님이 어찌 우리 인심이 구하실까? 내 고마움의 표시로 드릴 것은 없고 괜찮으시면 상이라도 좀 봐드릴 값이요? 상이요? 그게 뭐죠? 앞으로 도련님한테 어떤 일들이 생길지 어느 정도 점을 봐드리는 것이지요. 아들이 갸웃하는 사이 벌써 중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 살펴보며 상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중의 얼굴이 금세 심각해지는 것이 아닌가.
중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깊게 한숨을 푹 쉬는 것이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올해로 15입니다. 네, 올해로 15이라. 15이야? 중은 아들을 보며 원통하다, 아깝다 하는 말을 연달아 하더니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어느새 몇 시간이 꾸벅 훌쩍 인사를 지나간다. 하고 집을 떠났다. 아들은 곧바로 부모에게 달려가 방금 있었던 일을 말했다. 부모는 중이 아들에게 한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제부턴 업종 변경을 시작해야 할 시간. 원통하다고 했단 말이냐? 원통하다 하더니 그 축사에서의 연인을 일러주지도 반짝반짝 빛나던 않고 모습과 달리 교복을 입는 태용이 표정이 영 개운치가 않다. 들여와야겠다. 방금 집에 왔던 중을 찾아오라는 주인 어른의 말에 하인들은 금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그리고 근처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고 있는 중을 발견했다. 하인들이 손에 이끌려온 중을 보고 아들의 부모가 물었다. 그게 제일 마음에 손님, 좀 전에 우리 아들한테 원통하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것이 공양을 워낙에 부하게 주시길래 상을 봐준다는 게 알겠습니다. 그래, 상을 다녀와. 구하는 무엇이 원통하다는 말이오.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너무나 아까운 일이다. 그러니까 대체 무엇이 원통하고 아까운 건지 이야기를 해야 알지 않겠소. 중은 너무 콕콕거리다 대답했다. 그것도. 부모님이 올해로 15이고 내년에 16이 되시지요. 고려님의 상을 보니 고려님은 16을 고환을 당해 하고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 해보시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얻은 죄인지 아시오? 3대 독자요, 3대 독자. 3대 독자 외아들이 무엇 때문에 고작 16에 고환을 당한단 말이오. 남들에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지만 태용이에겐 벌써 한나절은 지난 것 같은 시간. 아니요. 갔다 와. 학교를 향하는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천근만근이다. 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운 3대 독자 외아들을 내년에 보내야 한다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집에서 곤충 한다고 동물이나 돌보면 딱 좋겠구만. 매일 아침 도살짝 끌려가는 소의 심전다. 너무나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도 좀 죄송합니다. 방법이 있어. 공부를 못해도 남들 공부에 방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태용이의 학교 생활 목표. 웬만하면 버텨보려 강도 애를 써보지만 외기어처럼 아득하게 만들리는 영어 단어들에 눈밑지방 툭 튀어나오신 분들 집중해주세요. 홈케어로 싹 녹여버리는 좋은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한양으로 가면 자꾸만 감기는 눈꺼풀에 무게가 감당이 안 된다. 김정승, 박정승, 드디어 수업 끝. 이렇게 영겁과도 같던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던 쉬는 시간을 맞고서야 다시 활기를 찾는 태용이. 정승의 그나마 학교 다니는 재미는 친구들과의 수다다.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 중의 말을 듣은 부모는 기가 막혔다. 정승딸 한 명과 혼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이었다. 그런데 손정승의 딸과 혼인을 해야 살 수 있는 이게 무슨 어떻게 하면 방법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런데 모여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친구들의 화제는 온통 컴퓨터 게임으로 바뀌고 태용이가 갑자기 과묵한 사나이가 된다. 태용이에게 게임은 관심도 재미도 없는 주제다. 성공한 아들이 정승의 세 딸과 혼인한다는 것이 대단히 한우하고 돈이나 영수하고 사람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몰라도 정승 집과 혼인,
그것도 운명으로 혼인한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중은 좌절한 부모에게 다시 인사를